그래서 여기 초점에서 다시 빛이 나온 다음엔 이게 빛이 한 번에 앞으로 곧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파동 그리기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지금 요게 한 번 이렇게 진동한 거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진동했을 때 이게 두 파장을 간 거죠. 그쵸?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게 한 번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거리일 때는 이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순간의 파형을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그냥 파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면은 얘가 한 번 진동할 때에 어떤 걸린 시간이니까 그게 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거 확실히 아시죠? 여기 큰 소리, 작은 소리, 진폭의 차이, 그쵸? 아까 그랬잖아. 누가 그 방음이 잘 됐냐. 요런 거, 그쵸? 진폭이 확 작아지는 게 방음이 잘 된 거죠. 자,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넓은 범위를 보고 싶은 볼록 거울, 도로 안전, 편의점. 그리고 확대해서 보고 싶은 오목 거울, 치과용, 평면 거울은 그냥 세면대에서 자기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좋겠죠?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는 볼록이 이제 뭐였어요? 볼록 렌즈는 이렇게 원시에 원시는 망막의 뒤에 맺혀서 얘를 앞으로 한번 모아줘가지고 빛이 이렇게 망막에 맺히게 도와주는 볼록 렌즈죠? 오목 렌즈는 근시가 너무 앞에 맺혀. 그래서 얘를 좀 퍼뜨렸다가 다시 뒤로 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이거 아까 그거 했어. 오유근 기억하자 그랬어. 오목 렌즈 근시. 그쵸? 오유근. 너무너무 훌륭한. 오목 렌즈 유리잖아요. 오목 렌즈 오유근 근시. 자, 평면 거울은 물체 모습 그대로,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로, 오목 거울은 크게 볼 때. 이건 더 안 얘기할게요. 오목 렌즈가 이제 근시용으로도 쓰이고, 지금 보시면은 볼록 렌즈는 약간 좀 더 다양한데, 망원경, 현미경 등 멀리 있는 것들을 볼 때 좀 확대할 수 있게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빔 프로젝트 아까 얘기 제일 좀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오목 렌즈를 쓴다, 빛을 퍼뜨린다 했는데 사실은 볼록도 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실제 오목 렌즈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오목 렌즈가 쓰인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울에 의한 상.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보시면 이게 멀리 있을 때 아까 너희 학교 선생님이 커 보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초점 거리의 2배 이상 엄청 멀 때 그래, 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자, 가까이 있을 때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멀리 있을 때도 뒤집혀서도 큰 상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한 시점이 있다라는 걸 기억은 해주시길 바래요. 무조건 작아진다라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다음에 지금 렌즈도 거울처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자, 한 번 더. 볼록 거울 앞에 물체를 놨어. 볼록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항상 실제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상의 크기 작아야 돼요. 오목 거울 앞에 있어. 그러면 실제보다 항상은 아니죠. 가까울 때.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쓴 상. 그런데 가끔 크고, 거꾸로 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둥근 유리 구슬,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어항,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다 어떻게 된다? 멀리서 있으면 작고 거꾸로 선상을 볼 수 있다. 다음, 색깔, 합성. 자, 우리 그 얘기 한번 마무리해볼까? 전묘화 기억나시죠? 이거 아까 여기에다가 파랑과 만약에 빨강을 이렇게 점을 찍었어. 파랑과 빨강의 점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얘네들이 번져서 자홍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쵸? 아까 그런 문제 있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묘화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과학적인 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 이걸로 할게요. 네, 굉장히 과학적인 게 파란빛 일단 나오고 빨간빛도 따로 나와. 이 빨간 점이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다? 내 눈 안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망막에 동시에 맺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랗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뭔가 섞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랗게 인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 화가들한테는 센세이션 했던 게 이게 진짜 세상이 우리한테 색을 보여주는 원리잖아. 그치? 우리는 거기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고 합성해서 느끼잖아. 그대로 해야 정말로 이 세상처럼 표현이 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색상이 구현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래서 전묘화가 인기였던 거다. 그리고 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선인장이 원래 초록색을 반사하잖아요. 이제 영상을 좀 찍을게요. 네. 그래서 초록색을 비추면 초록색 그대로 보여요. 근데 파란색 속에는 파란색 속에, 자, 삼원색에는 파란색만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빨강, 초록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록색이 나올 수가 없다. 다 흡수해서 검게 보인다는 얘기. 자, 빛의 합성은 누누이 많이 했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건 여러분 몫입니다. 아, 이거요. 드론쇼에서 이거 이용됩니다. 이 드론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드론 하나하나에다가 LED 같은 거 광원을 붙여가지고 빛을 나오게 해. 그런 다음에 멀리서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 전묘화 하듯이 꼭 우리 눈에 합성돼서 들어온다 이거지. 그 빛깔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구현해 줄 수 있다. 이것도 드론쇼도 빛의 합성이다.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고, 요거.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사문색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소 기억해 주세요. 빨파 자홍색 아니죠? RGB죠, RGB. 자, 이제 드디어 파동. 파동은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간다. 한 곳에서 그 시작되는 것이 파원이거든?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스티로폼으로 본다면 위아래로 진동할 수밖에 없고 이 파의 형태만 넘실넘실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질이 물인 거, 공기인 거, 땅인 거 다 기억. 여기 지진파 배웠네. 잘 기억해. 지진파 중에서는 그 액체 상태를 못 지나는 애들도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땅 속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알아냈다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 더. 매질이 필요 없는 애는 누구다? 빛이다. 그쵸? 그리고 파동의 요소, 마루, 골,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 자, 우리 파동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거 전자기파는 에너지 전달. 뭐 파도가 암석 절벽을 만들어 버리는 건 에너지 전달이죠. 그쵸? 초음파 진단 장치 또는 어군 탐지기 이런 것들 다 초음파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아내는 거지. 그치? 네.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버스 단말기 있죠. 이것도 파동을 이용하고 한 거거든요. 버스 단말기도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 카드에서. 그래가지고 이 버스 단말기 기억하세요? 정보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매질,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런 것도 있죠. 아니죠. 매질이 이동하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매질이 파동의 방향과 나란하게 가는 건 있지. 나란하게 움직이는 건 있는데, 나란하게 움직이지, 거기서 이동까지는 안 해요. 나란하게 진동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다 쉬운 것 같고. 자, 0.4m 파장. 진폭은 요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0.1m예요. 이거 물결파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결파에서 이거 지금 골이에요, 골.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더라. 파도에서 이거 중심 아니야. 이거 골이야. 이게 마루고. 그러니까 여기 중심까지만 0.1m까지만 진폭이야. 이거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레인지는 에너지 전달. 그리고 소리는 에너지와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다.
자, 파동의 종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배우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수직인 파동이 있고, 나란한 파동이 있어요. 물결파, 빛, 전파, S파. 아, 이거 외워야겠네, 여러분. 수직이고요. P파. 자, 지진파의 P파가 종파입니다, 종파. 피파가 그래서 약한 파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먼저 오는 거. 피파. 자, 그리고 마루, 골,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다 외우셨죠?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 자, 여기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진폭 2, 그다음에 파장 여기까지 4. 자, 2초 동안 10회 진동한대요. 주기는 뭐냐면 한 번, 1회에 몇 초 이거예요. 1회 몇 초, 1회 몇 초. 1회 진동할 때 몇 초냐? 그럼 얘를 10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0분의 2초, 즉 0.2? 10분의 2가 0.5야? 미치겠다. 0.2초죠. 그쵸? 네. 고무망치로 1분에 120회. 그러면 60초에 120회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2회. 2헤르츠죠. 그쵸? 시간 잘 따져보시고. 진동수 100헤르츠인 파동의 주기. 100헤르츠면 얘는 1초에 100번.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주기는 역수로 0.01초. 알겠지? 자, 그리고 이때 높이의 시간에 이건 시간이에요. 거리가 아니죠? 시간일 때는 여기까지 20초. 여기 숫자 20이잖아요. 15하고 25 중간 진동수 20분의 1. 그래서 0.05Hz. 아시겠죠? 자, 진동수는 다시 한번 단위 헤르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 가지고 소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진동수가 크잖아, 높은 소리. 크잖아, 높은 소리. 자, 진폭이 크잖아, 큰 소리. 그쵸? 이거는 방음이 잘 된 소리. 그치? 소리의 파형이 다르잖아? 그러면 진폭, 진동수, 이게 똑같아도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죠. 파형이 다르면 음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파동 전달하는 매질이 1초 동안 네, 진동수입니다. 여기에서 왜 피아노는 도와 솔음이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높낮이 다른 거죠. 그쵸? 왜? 세게 약하게 칠 때 세기가 다른 거죠. 지금 피아노 바이올린이 세기랑 높낮이가 같아도 파형이 다르니까 다른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원자로 넘어갈게요. 물질 이루는 거, 원자. 한 종류의 원자로 된 어떤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는. 여기에서는 순물질. 자, 물질을 이루는 또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분이니까 분해될 건 없다, 이거죠. 기본 성분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118가지, 그중에 90여 가지가 원소다. 원소에 따라 반드시 다른 성질들이 있는데, 이게 좀 겉으로 막 드러나진 않죠. 그쵸? 제가 그랬죠? 어떤 뭔가 바구니에 있다가 튀어나온 느낌이다. 여기에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바구니 속에 있어 버리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또 뭔가 결합을 한 상태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 자. 이러면은 수소, 원, 자 하면 얘가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항상 좀 붙어 있거든요. 그쵸? 원소에 따라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이유는 전자 때문이거든요. 전자 배치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원소는 하나의 그 순물질, 각각의 순물질로 치자면 다 성질이 다 다르다. 라부아지에는 산소와 수소로 분해됐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라는 거, 이 물분해 실험을 통과시킨 사람이죠. 우리 이거 여기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라부아지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돌턴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셔라. 두 종류 입자가 모인 게 화합물,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다. 전기 분해하면 수소, 산소로 나뉘어지는데 입자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 화합물 구성하는 입자에 따라, 그러니까 구성하는 입자가 같은 산소여도 O2, O3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탄수산,
탄소, 수소. 나 그거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 문제를 뒤늦게 풀다가 봤는데, 원소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 찾아보세요. 지금 구리전선, 그리고, 어,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어, 숯. 이 중에 원소에 해당하는 게 누구게? 이 드라이 아이스 뭐야? 드라이 아이스는 CO2잖아. 드라이 아이스가 CO2인 거 알아? 이산화탄소 얼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소일 수 없지. 두 가지 종류의 원자가 모여 있으니까 구리 전선이나 수 탄소 덩어리들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약 59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산소다. 산소, 탄소, 수소. 이렇게 이루고 있네요. 자,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될 수 있고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 다음에 물을 이루는 원소. 여기에서 물을 이루는 이게 원소로 쓰여야 되거든요. 물을 이루는 원소.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왜냐면 뭔가를 이루는 어떤 재료를 말하라는 뜻이잖아. 내가 그랬지. 영어에서 재료 하면 원소가 되는 거라고. 그치? 어떤 입자라기보다 그 물의 어떤 기본적인 재료 이런 느낌으로 원소라고 써줘야 맞겠다. 그쵸? 근데 물 자체는 분해되니까 원소가 아니다. 원소는 황, 구리, 철이다. 물은 화합물. 오케이? 자, 여기 우리 주변에는 모두 지금 탄수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전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소 아니에요, 다?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야죠. 재료란 느낌으로. 알겠죠?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재료. 원소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한 사람이 보일. 원자 개념? 뭔가 딱 알갱이? 그 안에 뭔가 정확한 알갱이 개념? 그거는 돌탕. 자, 그래서 물질의 어떤 기본 재료가 되는 원소들을 기호로 나타낸 거. 원소 기호죠? 네, 그거 다 외우셨겠죠? 그쵸? 첫 글자 같으면 중간 글자 택하는 거 아시죠? 중간은 또 소문자로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I가 아니라 L이라고 했어요. 그쵸? L. 자, 물질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원소기호. 원소기호. 그거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나타내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원자의 개수. 그쵸? 모양 한번 보실래요? 얘네들 보통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삼연체 모양으로도 돼 있고 CO2도 사실 재밌는 게 일자로 돼 있거든? 같은 색인데 물은 이렇게 꺾여 있고 얘는 이렇게 일직선이야. 자, 원소를 간단히 원소기호.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 기억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 보셨네요. 물 분자식 다 외워보시고, 와, MnO4까지, NH4 플러스까지, 와,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문제에서 이온의 수가 제일 많은 것 고르기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잘 봐요. 지금 이 친구하고, 누가 이온이 더 많을까? 얘는 NA가 두 개에다가 O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NA가 이온화되면 플러스 자리가 두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O는 2 마이너스 하나. 그러니까 이게 세 개야. 얘는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각각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온의 개수는. 어디. 자, 원자 자체를 자세히 한번 보겠다. 어떤 기본 입자인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 원자의 중심에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크기는 그렇게 차지하지 않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인데,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고, 질량 너무 작아서 무시할 정도고, 이동도 할 수 있고.
단, 이 전하량이라는 부분은, 전하량은 얘가 전자가 마이너스 1가다, 얘는 플러스 1가다, 그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 전하량, 뭐 같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왜 중성이야? 얘랑 얘랑 같아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원자가 너무 작아서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양성자, 중성자, 질소 원자까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자 개수가 제일 많은 거. 어, 딱 봐도 이게 뭔가 많아 보이는데. 수소 1번, 리튬 2번. 왜 그러죠? 산소가 전자가, 얘 6개네요. 8개네요. 그래서 지금, 양성자는 이게 원자일 때 전자랑 같으니까, 그쵸? 산소가 제일 많은 거죠. 자, 원소의 성질을 규칙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주기율표는 7주기까지, 18주까지. 그쵸? 그리고 아까부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주기율표에서 그거 있다고 그랬죠. 주기율표에서 여기가 숫자가 1, 2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이제 13, 14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야? 주기잖아, 주기. 그쵸? 이거 가로로 봐야 된다 해서 족이다. 죄송합니다. 족이죠, 족. 그쵸. 이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요 세로줄이 1주기, 2주기, 3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로가 주기예요. 다시 한번. 여기가 족, 요 아래가 주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헬륨 너무 작아요. 띄울 수 있어. 네온은 색깔이 나타나니까 광고판에 이용할 수 있어. 아르곤은 얘를 그런 무슨 기체? 보조 기체로 쓰인대. 그러니까 만약에 산소가 막 이렇게 용접하는 금속 옆에 있으면 그 금속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르곤을 쏘면서 하면 매끄럽게 용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이 은백색 광택이 있는 무른 금속을 일족 원소들이죠. 굉장히 밀도가 낮아서 칼로 자를 수도 있는데 산소와 급격하게 반응한다는 거. 18쪽은 원소의 기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아르곤도 이야기해 보셨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원자가 물질을 이룬 기본 입자인데, 이 원자들끼리 또 결합을 했을 때 분자라 할 수 있고, 대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성질을 나타내 준다. 그쵸? 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해도 이게 서로 다른 분자일 수 있다. 산소와 오존처럼. 자, 이제 마지막 이온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렇게 생기는 입자가 이온이죠. 네, 나트륨 이온, 그다음에 염화 이온 이런 것들이 한 쌍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배열을 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당연히 원소 아니죠? 그쵸? 그리고 분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칼슘과 탄산이온, 칼슘이온과 염화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온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하면 이것도 이온으로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기본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18쪽 원자가 매우 안정적이다. 네. 종류와 원자 종류에 따라 분자 종류가 달라지죠, 당연히. 네. 공통 전하를 띠는데 이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염화칼슘은 칼슘이온, 염화이온이 결합해서 생긴 것이다.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 이야기 해볼까요? 쪼개지지 않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쪼개면 결국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는 얘기죠. 돌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이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빈 공간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데모크리토스 생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굉장히 연속적이고 빈 공간이 없어. 빈 거 없어. 못 들어가.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이온은 특히 원자에 있는 전자 중 일부가 이동을 해서 네. 자, 보시면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어?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생기는 거죠. 그쵸? 얻어서. 야,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죠? 원자핵의 전하량. 그쵸? 전자 한 개를 잃었어. 그렇게 두 개만 있겠죠? 얻었어. 그러면 10개 있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자를 뺏길까? 뺏을까? 이랬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안 배워도 되니까 살짝만 넣으신 것 같은데, 첫 줄엔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해가지고, 요 첫 번째 줄에서는, 어, 그쵸? 이게 완성된 상태이거든요? 네. 이건 지금, 네, 산소가, 리튬이 전자를 어떻게 돼? 뺏어야지 이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양이온, 음이온 표현해 보셨죠? 여기 과망간의지산 칼륨엔 K 플러스, 그다음에 MnO4 마이너스. 그쵸? 각 이온들이 뿌려져 있는데, 그 정기적 특성으로 인해서 각자 끌려갔죠. 다 끝났습니다.